그러면은 투자에서 가장 핵심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가장 중요한 거. 낄낄빠빠?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자, 콘린이 두 번째 시간에 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쥐니와 데니가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지금 투자에서 어떤 성과를 보이고 계시는지 이런 거를 같이 살펴봤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비보를 들었어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 21과 마이너스 33이 마이너스 23과 35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오케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래도 좀 정석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에서 가장 핵심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가장 중요한 거. 낄낄빠빠? 아, 네. 낄 빠빠. 예. 아,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군요. 아, 네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은 그냥 저평가된 종목을 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케이, 뭐 그걸로 우리가 나중에 포트폴리오 빌드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오케이. 자, 근데 그 제 생각은 그거거든요. 투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 세계에서. 워렌 버 그렇죠. 워렌 버핏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양반이 뭐를 했나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분의 룰 넘버 원이 뭔지 아세요 혹시? Don't lose money라고 했어요. 돈 잃지 말라고. 예, 그 말을 했거든요. 물론 그 양반은 그거를 하면서 모든 투자에서 무조건 돈을 벌으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본인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손실을 최소화하라는 게 그 양반의 메시지인 것 같았어요. 사실 아무리 워렌 버핏이라 하더라도 말아먹은 주식이 은근히 꽤 많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100% 간 주식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계속 부자이고 끄떡없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비중이 적었겠죠 아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테크닉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거를 일단 하기 전에 두 분의 목표부터 좀 구체화를 시켜야 될 것 같네요. 자, 저 화면을 보시면은 낙원 계산기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보유 자산을 이제 전세금 같은 거 빼고 여긴 1억 5천으로 대충 적으면 될까요? 보유 자산을 주식 플러스 현금. 아, 그쵸. 아, 그렇네. 그러면 2억 5천이네요. 그죠? 2억 5천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축 금액을 매월 400이면 엄청 많이 하시네요. 진짜 그러면은. 네. 와, 두 분이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시는 타입은 아니신 것 같네요. 그죠? 네, 저희는 딱 먹고만 삽니다. 네. 그럼 여기 저축 금액을 4,800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까? 제 목표가 네. 저기다가 생활비에서 조금씩 더 해가지고 네. 1년에 5천을 만드는 게 제 목표기는 해요. 오케이. 5천으로 할게요, 그러면. 네. 오케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은 언제 은퇴하실 거예요? 저희 목표는 네. 10년이요? 10년이요? 10년? 이제 물가 상승률은 3%라고 한번 잡아보고, 예, 그러면은 진짜 그 두 분이 이제 여유로운 생활이라고 하셨는데, 여유로운 생활에는 지출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그거를 500만 원으로 잡았는데 500이요? 네네. 왜냐하면 예. 지금 500을 써서 500이 아니라요. 돈 가치는 당연히 지금 네, 가치 네, 500이라고 맞아요. 하고요, 네. 당연히. 네, 네. 그래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것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드니까 병원비가 그쵸, 네, 맞아요. 늘어날 네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500이라고 잡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로 지출을 500을 안 한다 하더라도 뭐 2, 300으로 산다고 쳐도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금까지 같이 합치신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정도면 될까? 이 정도 필요가 없네. 뭐야, 이분들 부자잖아. 네, 자, 8, 9. 그치.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나왔네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뭐 대단히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보니까 한 9%만 모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되게 놀랍죠. 이 낙원 기상기를 처음 해보신 분들은 놀랄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하려는 것이 뭐 그렇게 허황된 것이 아니구나.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 이 두 분이 그 명목 수익률이 낮아도 되는 이유는 두 분이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게 세후예요. 참고로 이제 세후로 9%를 이제 벌 수 있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이 14.5억 정도로 이제 늘어날 거예요. 이제 지금 2억 5천이 10년 후에 14.5억이 되는 겁니다. 5천 원씩 갖다 부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은퇴 수에 지금 기준으로 월 540 정도 쓸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우리의 그러면은 최소한 목표는 10년 동안에 복리 9%를 버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성공을 하면 돼요. 사실 뭐 이게 지금 대단히 그렇게 어려운 타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좀 긍정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되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좋아졌고요. 갑자기 화사하게 좋아졌고요. 네, 이거는 뭐 되게 매니지블 하네요. 네. 보유 자산이 예? 마이너스 지금 왜? 1억 5천이 주식에서 마이너스 그럼, 네? 보유 자산을 한 2억으로 잡아. 2억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주시다고요? 뭐 그렇게 하죠. 근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10%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죠? 10%가 이거고, 그죠? 여기도 9%도 돼요. 큰 차이 없어요. 네네. 오케이. 복리 9% 정도를 이제 최소한 수익으로 잡으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네. 예, 아주 어렵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그러면은 목표 설정은 끝났고, 자, 그러면은 이제 오시기 전에 거인의 포트폴리오를 읽고 오셨어요. 사실 투자라는 것도 공격이 있고 수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주로 공격에 집중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냥 주식만 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벌써 한 10% 20% 잃어오시면서 어느 정도 잃으면은 이제 본인의 심리와 몸의 이상이 커졌다고 생각하시는 그게 좀 있나요, 그게? 지금이요. 지금이요? 그럼 이제 네. 그럼 그게 한 15에서 20%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충? 원금 대비 15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가 넘어가면은 이제 스트레스의 강도가 좀 더 세지고 몸에 뾰루지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좀 눈이 좀 덜 잘 보인다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설정한 게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는 복리 9에서 13%를 벌어야 한다. 그리고 MDD를 그래도 한 15에서 20% 언저리 밑으로 낮추자라는 게 결국 결론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이게. 네, 왜냐면은 우리는 이게 스트레스를 좀 안 받자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은 그 나쁜 기운이 10년 동안 가면은 내가 경제적 차이 잃어봤자 내 몸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것도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근데 예. 그래서 어쨌든 오케이 결정했습니다. 복리 9에서 13, MDD는 15에서 20.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거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그 MDD를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좀 배우셨나요? 그 테크닉들? 이게 저희 책 소감에도 있었던 건데 네. 분산 투자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그때 이제 대학생 때 처음 투자 시작하고 공부를 했을 때 네. 그때도 분명히 책들에서 다들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읽었던 책에는 어떻게 내용이 나왔었냐면 네. 종목을 다양하게 사라였어요. 개별 종목을 다양하게 사라. 그거는 근데 사실 두 분도 지금 충실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33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놈 14개, 양놈 19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분산 투자를 충실하게 하시는데 분명히 두 분은 조금 전에 MDD가 50에서 60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15와 20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작가님 책을 읽고 얘가 정말 진정한 분산 투자구나 네. 라는 거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럼 얘가 뭐예요? 뭐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작가님 거 책 중에서 소액밖에 남지가 않아서 네. 마지막까지 연구를 할까 오레더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레더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오레더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금원자재 뭐 주식 채권 네. 그렇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서 종목을 분산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가 오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얘가 오르고 얘는 떨어져도 오른 애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올해도에는 정말 소액밖에 안 들어있는데 그게 저희가 저기에 종목들에 다 돈이 들어있어서 어쩔 수 없이 소액밖에 못했어요. 네네. 예. 그거라도 하자라고 해서 사실 이제 그거를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거.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그 이제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군에도 투자하는 게 진정한 분산 투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사실 저는 그 자산군을 주식과 채권과 실물 자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개의 비중이 뭐 딱딱 3분의 1씩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에서 들어가기만 해도 포트폴리오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올레더 포트폴리오는 MD가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8%를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달러 기준으로 그렇고 아마 원화 기준은 지금 제 생각에 마이너스 4%인가 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마 그 정도 보면은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지금 상당히 챌린징한 구간이고 심지어 주식과 채권이 둘 다 죽순데도 불구하고 올레더는 그래도 꾸역꾸역 버텨간다라는 게 지금 이제 결론이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게 안 잃는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은 또 두 번째 중요한 테크닉인데 그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과거에 네. 올라간 애가 네. 또 절대 오를 모멘텀.
그치. 그렇죠. 오를 네, 확률이 네. 딱 네. 그거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두 번째,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테크닉은 조금 전에 데니님이 말씀하신 절대 모멘텀이라는 거고요. 절대 모멘텀이 한마디로 이제 최근 3에서 12개월 동안에 오른 놈은 보유를 하고 최근 3에서 12개월 중에 떨어지는 놈은 빨리 팔아버리고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게 절대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데니님은 주로 이제 떨어진 놈을 계속 가지고 있자, 이제 저평가된 놈이 좋은 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통계적으로는 틀렸다라는 거죠. 통계적으로는 이제 오르는 놈이 보통 오르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놈을 끌고 가가지고 이제 그 놈이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은 빨리 손절하고 나오는 것이 백테스트상 훨씬 더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 두 개가 메인 테크닉이에요. MDD를 줄일 수 있는 메인 테크닉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를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요게 Allocate Smartly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좀 전략이 한 66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제 책에 나온 전략도 다 들어있습니다. 요 안에 스트라테지 스크리너 가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올레더 전략이 이제 여기 위에 있고요. 올레더 전략의 50년 백테스트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올레더거든요. 보면은 그 1970년부터 큰 무리 없이 우상향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얘가 살짝 내려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얘가 복리 9.3% 그리고 MDD가 1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깨질 때 언제 많이 깨져서 요즘 사실 얘가 좀 불안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런 게 과거에 없었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10% 이상 깨졌던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니까 50년에 5번이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50년 결과도 이렇게 쭉 나와요. 나중에 시간 되면 꼭 한번 보세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만 보거든요. 와, 되게 좋아 보인다. 와, 이거 50년 올라간다. 허허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 밑에 가 보면은 이 월별 수익률을 보면은 이 전략도 고통이 꽤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이럴 때 1980년에 보면은 뜬금없이 막 두 달 만에 막 4.5%, 6.2% 막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달 만에 10%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에도 봐도 예를 들면 이때 여기도 한 달 만에 막 8% 날아간 적도 있어요. 올레더 자체에도. 그리고 요즘도 지금 상당히 별로잖아요. 보면은 요즘에도 지금 이제 올해만 11% 좀 까이고 있고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얘가 이게 만능 전략인가? 아니다. 그러나 그래도 길게 투자하면 대충 이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여러 자산군에 배분한 전략의 대표 포트폴리오죠. 이 올레더가. 결론은 뭐냐? 그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채권이랑 금이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권이랑 실물 자산 이런 거를 같이 섞어 넣으면은 비중과 크게 상관없이 포트폴리오는 맛이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테크닉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테크닉이 그 소위 그 절대 모멘텀이라는 건데 GTA라는 전략이 있어요. GTA라는 전략은 뭐냐 하면은 여기는 5개 ETF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거든요. 이제 그 ETF들이 이제 뭐냐 하면은 하나는 DBC 원자재이고 하나는 그 선진국 주식, 하나는 미국 부동산, 그리고 하나는 미국 주식, 그리고 하나는 미국 채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사실 되게 멍청한 자산 배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미국 주식, 미국 부동산 그리고 해외 주식 이렇게 해가지고 60%가 주식 쪽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두 분은 주식 비중이 더 높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보면 여기가 왜냐면 이제 부동산이라고는 하지만 미국 부동산은 미국 주식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가 원래 60%가 주식형, 20%가 채권, 20%가 금, 그러니까 원자재 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이게 좀 멍청한 포트폴리오기는 한데, 근데 도대체 얘는 왜 이러면은 이렇게 우상향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 올해에도 얘가 안 잃었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얘가 왜 안 잃었나 궁금하시면은 이 전략은 그 5개 ETF를 사가지고 주구장창 보유하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그 10개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가격이 그 위에 있으면은 사고 밑에 있으면 현금으로 도망가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얘가 보면은 지금 뭘 갖고 있냐 하면은 20%는 DBC, 왜냐면 원자재가 최근에 계속 올랐잖아요. 20%는 원자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주식, 미국 부동산, 미국 채권에서는 얘가 발을 빼고 현금으로 넘어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10개월 이동평균선보다 미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아니구나, 하락장이네, 안녕 하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봐도 이게 간단한 전략이잖아요. 사실 5개 ETF를 보고 10개월 이동평균선에 위에 있으면은 사고 밑에 있으면 도망가고, 요렇게만 해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되게 스무스하고 중간에 가장 많이 깨진 게 몇 프로냐 하면은 11.4%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최악의 순간엔 11.4%
4% 깨지고 이렇게 2018년 뒤인 것 같고 2010년 초반에도 한번 이렇게 두 번 깨졌네요. 10% 이상 깨진 게 50년 동안 두 번이에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런 테크닉을 공부하다 보면은 오른 놈을 보유하고 내린 놈을 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다른 자산군에 투자를 하는 거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오른 놈을 사고 내린 놈을 팔아라. 이게 소위 손실을 막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강의를 해드렸고 소감이 어떠셨나요? 낙원 계산기를 돌리니까 낙원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쵸, 오늘 느낀 건 하나, 낙원은 별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9에서 13을 달성하는가, 이게 결국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거인의 포트폴리오 전략 중에서 어떤 전략들이 괜찮으셨어요? 대충 보면은? 저는 두 번을 읽었는데 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사실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저거 GTAA나 뭐 VAA나 그쪽 네네네. 전략들은 예. 사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진짜?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영구나 오레더를 가자라고 해서 네. 이제 그 두 개에 관심이 있었던 건데, 네네. 이제 작가님한테 배우고 나면은 저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근데 뭐 저런 거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이거를 물론 직접 우리가 엑셀로 해가지고 뽑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제가 제 유튜브에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라는 시리즈로 매월 어차피 종목을 올리거든요. 사실 그것만 보고 사면 돼요. 그러니까 메커니즘만 이해하고, 도대체 이게 대충 이제 이런 전략이고, 그래 뭐 저 강화국도 올리겠지 하면서, 오케이. 그러면은 데니님은 어떤 전략이 좋다고 보셨어요? 저희가 안 그래도 최근에 너무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네. 그리고 처음에 올레더를 시작했던 거는 이게 1년에 한 번 리밸런싱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올레더를 시작을 했는데, 네네네. 이제 올레로도 너무 이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뭐 엑셀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네네네. 뭘 해보면 오, 될까, 해보면 네네네. 될까 만들어 네. 봤는데, 어떻게 좋으세요? 대부분 지금 그 상황이 작가님 책에 나와 네. 있는 저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들을 다 엑셀로 만들어서 오, 다 네네네. 대입을 해봤더니 네네네. 거기에 전부 다 현금 보유. 다 요즘 최근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숙제가 될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소위 정적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만의 전략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여기 보면은 이 마이 대시보드라는 데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략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애드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눌러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VA 전략도 있거든요. 요 밑에. 요게 이거예요. 그 VA, 그 Vigilant Asset Allocation Aggressive라는 놈이 있고, 얘를 넣고, 그 다음에 연구 포트폴리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퍼머넨트 포트폴리오라고 나오고, 자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면은 50대 50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테스트 without commit라고 하면은 얘가 우리의 자산을 50대 50으로 연구 포트폴리오와 VA에 분산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보여줘요. 이거를.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당연히 아름답게 우상이 하겠죠.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기대를 했는데, 보면은 봐봐요. 여기 복리 수익이 13%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의 목표 수익의 상단이죠, 사실은. 근데 놀라운 거 MDD 7.95. 따단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그 책에 사실 전략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2개, 3개를 합치면은 이게 또 엄청난 위력이 또 발생해요. 이 MDD가 확 줄어드는 위력. 전략을 최소한 2개만 섞어도 이제 그 성과가 훅 올라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라라는 게 결국은 미션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카톡방에 보내주세요. 내려라 이겁니다. 내려라 이겁니다. 해가지고 한번 배틀을 보죠. 누가 더 잘하셨는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대충 이제 복리 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MDD가 이제 어느 정도 됐구나. 이런 거를 만들어 보시는 게 미션입니다. 네. 네. 그럼 또 아쉽지만 이 두 번째 시간에 끝이 오고 있군요. 전 세 번째 시간에 이 두 분이 어떤 기발한 전략을 개발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솔직히 두 분 중에 누가 이기실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